여러분, 월급을 모아서 예금에 넣었는데 왜 더 불안하지?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반전은 이겁니다. 문제는 예금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길이 막힌 구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최근의 통계와 이재명 정부 정책 발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경제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팩트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한국 가계 자산이 왜 부동산에 과하게 묶여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금융투자 활성화가 정책 의제가 됐는지를 수치, 제도, 정책 흐름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을 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 구조의 핵심 문제,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는 이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움직이는 제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경협이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가계 자산에서 비금융 자산 비중은 64.5%입니다. 여기서 비금융 자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뜻합니다. 비교 대상 4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32.0%, 일본 36.4%, 영국 51.6%였고요. 즉, 한국 가계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움직이기 어려운 자산에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느리고 거래 비용이 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급격히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안에서도 예금 편중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금융자산 내부 구조입니다. 보고서 요약 중에서 한국은 금융자산 중 현금, 예금 비중이 46.3%로 높게 나타났고, 증권, 채권, 파생, 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4.0%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현금 예금 비중은 올라가고 투자 관련 비중은 내려간 흐름이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부동산 쏠림과 금융자산 안에서는 예금 쏠림, 이 이중 잠김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가계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유동성 대응력이 약해집니다. 둘째,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면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기업 투자 혁신 쪽으로 흐르기보다 묶이면 경제 활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주거 불안을 낳았기에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길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이 커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 시장 감시 현장을 찾아 주식시장의 신뢰를 강조했다는 정부 영상 보도도 있고요. 정책으로는 금융당국이 2025년 7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불공정 거래는 적발되면 끝이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로 신속 적발과 엄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장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로 들어오려면 시장이 공정하다는 확신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다음은 주주보호장치입니다. 2025년 7월 전후로 이사의 주주이익보호 충실 의무, 독립이사 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등 주주권익과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상법이 공포 시행됐다는 법률 설명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배구조 주주권 보호 이슈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축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배당입니다. 2025년 12월 초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국회 논의에서 처리됐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구간 세율로는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은 20%, 3억 원에서 50억 원은 25%, 50억 원 초과는 30% 등이 언급됐습니다. 최고 세율, 즉 기존 정부안 35%에서 30%로 하향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의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투자 매력을 붙여서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 흐름을 넓히자는 유인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활성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금융교육입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되고 2026년 고교 2학년 수업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건 투자하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금융 이해력을 높여서 상품 선택 위험위에 사기 예방까지 포함해 시장 참여의 질을 올리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개인 자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당장 무조건 투자하라가 아닙니다. 돈이 한 군데에 잠기지 않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실천을 딱 3단계로 권합니다. 첫째, 내 자산을 부동산 예금 투자로 나눠 비중을 적어보세요. 둘째, 투자 영역은 한 방이 아니라 분산 장기 비용부터 점검하세요. 셋째, 정부가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개인도 불공정, 과장, 사기 신호를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산이 어디에 가장 많이 묶여 있나요? 부동산, 예금, 투자 중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비중별로 실수 줄이는 시작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